불교계가 설립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 양로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역사관으로 전환돼 추모 사업 위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고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국대에서 열린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기도수행도량 국제선센터가 생전 예수제를 회향하면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전개 대화성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을 지닌 여성 불자가 신체적 장애를 딛고 찬불과 음반을 발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낸 한 불자의 지극한 신심을 담은 찬불과 음반이 많은 이들에게 깊이 있는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일 불교 교류에 앞장서온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에게 일제강점기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와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 운동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이 시대적 소명을 담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을 다음 달부터 1년간 중단하면서 아픈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는 역사관 전환 등의 새 길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주도해 지난 1991년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아픈 역사의 산증인인 할머니들의 여생을 보듬는 역할을 30년 이상 한결같이 이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집단생활 하시면서 위안부였다라고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던 중요한 공간인데.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을 때는 할머니 25명까지 거주했던 이 공간은 최근 1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엔 박옥선 할머니가, 올해 5월엔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00살을 눈앞에 둔 강일출 할머니도 건강 문제로 요양병원으로 향하면서 양로시설은 공실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흔적과 아픈 역사의 자취만 남은 공간에 관청은 최근 개선 명령을 통지했고 나눔의 집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양로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보다는 자율적으로 휴지 신청을 하면 휴지하면 재개할 수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관과 추모관만 운영하겠다. 그래서 양로시설 그 내용도 차후에 잘 가꾸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념관으로. 휴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눔의 집의 양로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휴지 기간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 기능과 역할 전환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명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보호한다. 우리 이제 국립공원 보호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의 집은 앞으로 관계당국과 법인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고 역사를 알리는 기념관으로 만드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시나 그림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살았던 공간도 잘 보존하면 아주 값어치 있는 값진 역사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눔의 집은 최근 들어 국내와 일본 등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 등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나눔의 집 설립 과정과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 기록, 시기별 증언 등을 엮은 책을 내고 할머니들의 유품 3,000여 점을 보관할 수장고를 확장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선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장 정간스님 등 3명의 신임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설립돼 30년을 이어온 나눔의 집이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아는 이른바 기억의 집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고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해 아카이브 연구소와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는 어제 동국대 법학 만해관에서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경전과 같은 시집을 100년 전에 탄고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난해의 붐을 일으킨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물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 남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인물이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리고 함께 평가하는 그런 학술 대회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해 스님의 문학과 불교 정신이 결합된 님의 침묵의 내용을 문학과 불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해보고 님의 침묵 속 님이라는 상징어가 시대 정신에 따라 어떻게 확산, 변용되는지를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만해 스님의 작품에 입체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등 만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님의 침묵을 문학, 불교, 서지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는 자리가 됐고 앞으로의 한용운 연구의 초석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국불교사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기도수행도량 국제선센터가 윤달에 올리는 불교 의례 생전예수제를 회양하면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계를 받으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며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며 농사 짓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는 세상 그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겠습니까?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사부대중이 5개와 연비를 받으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살며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복덕을 짓겠다는 14가지 대원도 세웠습니다. 도심 속 수행도량 국제선센터가 전통 불교 의례 생전예수제를 회양하며 불자로서의 참된 삶을 서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정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주지 법원 스님이 갈마 아사리로, 부주지 일담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증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수계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불자들이 있지만 이미 수계받는 자체로 공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계는 받을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받아두시는 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수계하는 약 1시간 정도의 이 시간만큼은 가장 청정한 마음이 되니까. 원행 스님은 국제선센터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불자들을 격려하며 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설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계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제가자가 계율을 수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는 자리입니다. 원행 스님은 계를 받는 순간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듯이 모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기한 공덕으로 그런 것을 잘 깨달아서 선센터에 오셔서 법당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연부를 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이번 수계법회는 국제선센터 사부대중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다운증후군을 지닌 여성 불자가 신체적 장애를 딛고 찬불과 음반을 발매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음반은 장애를 이겨낸 한 불자의 지극한 신심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깊이 있는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유리 기자가 찬불가 가수 정연실 불자를 만났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한 여성 불자. 낯선 이들에게 마음을 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무대 위에 서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정현실 불자는 유전성 질환인 다운 증후군을 앓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녹음이 힘들었지만 연습하고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마음에 다가졌습니다. 매일 발음을 교정하고 호흡을 다듬는 시간을 보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벽을 스스로 넘어섰습니다. 정현실 불자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1년 2개월간의 정진 끝에 최근 찬불가 10곡을 담은 새 음반 마음으로 부르는 찬불가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생각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실이는 노래에 굉장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연실이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정 씨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불자로서 지극한 신심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신심은 반드시 기적을 낳는다라는 교훈을 남겨줬어요. 또 일반인들에게는 편견을 넘어선 존엄한 인간의 힘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연실이가 이번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함께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 하는 큰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현실 불자는 또 다른 무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공연과 방송 그리고 새로운 앨범 발매까지 부처님 지혜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길 위에서 정현실 불자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공연도 하고 싶습니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선 용기와 그 용기가 만들어낸 깊은 울림까지 정 씨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을 동반자라고 표현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는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이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일 불교 교류에 앞장선 분이죠.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을 만납니다. 네,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관음종이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종정으로 추대되시기 전까지 총무원장, 관음종 총무원장을 34년간 지내셨는데요. 돌아보실 때 소회가 어떠신가요? 보통 머리를 깎고 네. 납자가 되면은 수행하고 경전하고 가깝게 지나면서 참다운 그 부처님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육신을 아주 확실하게 투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과 서운을 세우고 스님들이 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스님이 되고서도 참 부단한 그 일상을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스님들의 이 출가 본연의 모습이라. 근데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부처님법에 적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절절히 수행 도렴에 젖어 있지는 못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세월이 참 많이 흘러서 오늘에 와 있죠. 예. 자, 관음종이 지난 5월 24일에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을 하셨잖아요. 네. 예.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는 1942년에 그 탄광이 수몰이 됐는데요. 네. 183명이 네. 다 수몰이 됐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136명이고 네. 일본 사람이 47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신이 아직도 그 탄광석에 묻혀 있는데 네. 그거를 일본 정부가 빨리 오픈해서 그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내년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현장을 찾아서 위령제를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16년에 종단협의회가 주최로 하는 그 위령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그게 뭐 일본 정부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뭐 가지면 좋은데 갖지도 않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긴 했지만은 전혀 뭐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음정에서 그럼 맡아서 하겠다. 저 시신이 183명의 시신들이 다 햇빛을 보고 고향 땅을 갈 수 있도록 될 때까지 나는 하겠노라고. 네네. 그렇게 이제 다 선언을 하고 예.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지난 이제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임명식을 갖고 경축사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 동반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스님? 한일 불교 문화교류협의회 30년 차가 2009년도 5월에 여주 실륵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한일 양국 불교협의회에서 우리가 30년 차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요. 일본이 한국민에게 다대한 고통을 끼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반성과 참회의 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요 문안을 그 비서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일본 불교계가 한국민에게 끼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역사 청산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참 잘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국 정부가 네. 그러한 조세이 탄광과 같은 일이라든가 또 과거 일제 36년간의 그 미진된 그러한 것도 다 아주 청산해내는 네. 역사 청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이 그런 것을 별도로 뭐 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네. 해서 뭔가 좀
이 지금 AI 시대에 그렇죠. 좀 발전적인 그러한 획을 걷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하고 이번 방일에 좀 좋은 그런 견해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골 발굴 사업이 한일 양국의 어떤 협력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예. 끝으로 우리 BBS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말씀 1분 법문 형식으로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이 대한민국의 불교 방송의 그 부름을 전파한 지가 벌써 1989년에 방송국이 설립이 되고 네. 또 개국의 그러한 일성을 이 방송국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필 수 있고 예불을 비롯한 모든 설법을 이 방송국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됐을 때 그 감격과 아주 흥분된 그러한 이 불교계의 정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정말 깨달으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 우리 한 몸 한 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뜻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불교 방송을 우리가 협찬하고 불교 방송을 나와 둘이 아닌 이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국을 와보니까는 옛날에 그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좀 새삼스럽게 참 그 설립 당시에 그 부름을 전파하는 그 순간과 감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좋은 일 좀 하세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스님 자주 좀 모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 만났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